오늘은요, 여러분, 퇴근하며 한 줄씩 씁니다라는 책을 가지고 왔습니다. 이 책을 통해서, 예, 제목 짓는 법, 그러니까 내 글의 제목 짓는 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까 하는데요. 예, 오늘은 가벼운 내용이니까 여러분 좀 쉬어가는 마음을 편하게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저희가 글을 쓰면서, 먼저 제목을 쓰는 경우도 있고, 마지막에 쓰는 경우도 있는데, 어찌됐든 매력적인 제목이 없으면 사실 글을 읽히는 데까지 가기 힘드니까 이런 방법들을 배워보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꼭 뭐 제목뿐만 아니라 어떤 카피 쓰는 법 이런 것과도 응용이 될 것 같아서 여러분들께 한번 소개해 보려고 합니다. 일단 제목 짓는 법을 한 6가지 정도로 스테르담 씨가 정리를 해 주셨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정보 전달형입니다. 뭐냐면 예를 들어 상대방으로부터 사과를 받아내는 가장 쉬운 방법, 자비 없이 찾아온 슬럼프에 대처하는 법, 갈등을 줄이는 역지사지의 기술, 일 못하는 사람의 유형 등이 이에 속한다. 실제로 이 제목의 글들은 브런치에서 수십만의 조회수와 수천의 공유수를 기록했다. 내가 잘 알고 있는 내용이 있다면 누군가에게 도움을 주고 싶다면 정보 전달형 제목을 짓고 지금 바로 글 하나 써보면 어떨까 한다. 예, 스테르담 씨가 그 브런치 북으로 유명하십니다. 예, 브런치에서 되게 유명한 작가시고 저랑 같이 브런치북 상을 받기도 했어서 이름이 좀 익숙하긴 하네요. 어쨌든 브런치에서 사실 그 조회수를 이렇게 많이 받기가 또 공유수는 특히 이렇게 많이 받기가 쉽지 않은데요. 어쨌든 이런 책들은 좀 읽어보고 싶은 이런 제목은 읽어보고 싶은 마음이 좀 바로 들죠. 예. 방법에 대해서, 노하우에 대해서 얘기를 하니까 사실 글의 내용이 어떤 그런 정보 전달형이라고 하면 이런 제목을 먼저 떠올리시는 것도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제목은 응용하기도 좀 쉽잖아요. 예, 참고해 주셨으면 하고요. 그 다음으로 궁금증 유발형이 있습니다. 예, 말 그대로 궁금증을 유발하는 것이다. 암스테르담 집들은 왜 기울어져 있을까? 네덜란드에서 맥주를 마시며 걸으면 안 되는 이유. 네덜란드 사람들은 뭘 먹고 잘까?가 좋은 예다. 궁금증이 유발되기 때문에 독자들이 글을 선택해 읽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 제목도 읽는 순간, 읽는 순간, 예, 읽고 싶다는, 이 제목을 만나는 순간 읽고 싶다는 생각이 들죠. 궁금하지 않습니까? 왜 맥주를 마시면서 걸으면 안 되지? 라는 궁금증이 드니까, 이런 제목들도 우리가 사람들의 어떤 호기심을 자극하고 내 글로 인도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좋은 방법이 될 것 같아요. 세 번째는 읽는 사람이 생각하게 만드는 질문형입니다. 견디는 힘은 무엇인가? 저 사람은 왜 저럴까? 유부남인 나는 욜로가 될 수 없는가 등의 제목으로 질문을 던진다. 그 제목은 작가 자신에게 던지는 질문이면서 동시에 독자의 머리 위에 기어이 물음표를 그려내는 질문이다. 작가의 생각과 내 생각이 어떻게 다른지 독자 개개인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게 한다. 단, 질문을 잘 던져야 한다. 누구나 궁금해하거나 공감이 가는 질문이어야 한다. 저도 비슷한 글을 썼는데요. 저는 이렇게 제목을 달았죠. 예, 작은 회사에도 브랜딩이 필요할까? 이런 식으로, 앞서 소개한 그런 어떤 질문형과 궁금증 유발형과 비슷하면서도 조금 다르죠. 음, 나 자신에게 던지는 질문이면서 독자의 머리 위에 물음표를 그려내는 질문. 그러니까 생각이 다를 때 우리가 호기심을 느끼잖아요. 그래서 이런 질문들은 뭐 쉽게 만들 수 있는 질문은 아니지만 굉장히 매력적인 질문임에는 분명한 것 같습니다. 네 번째는 정의형입니다. 예, 그냥 선언을 하는 거죠. 글쓰기의 매력은 내 목소리를 낼 수 있다는 것이다. 온갖 인용구를 도배한 글 말고 내 목소리가 드러나는 글을 쓰려면 우선 내가 나 스스로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을 정리할 필요가 있다. 그러기 위해선 내 생각과 느낌으로 일상이나 기존에 있던 걸 새롭게 정의해 보는 것이 좋다. 굉장히 좋은 생각 같아요. 아이들이 남긴 밥을 먹는다는 것. 글쓰기는 인문학이다. 딴지 세대. 여러분 어떠신가요? 이는 작가는 물론 독자로 하여금 일상을 달리 보는 신선한 인사이트를 주는 제목이 된다.
뻔한 내용은 아무도 읽고 싶어 하지 않죠. 근데 살짝 비틀면, 예, 아이들이 남긴 밥을 먹는다는 것. 되게 여러 가지를 생각하게 하는, 기대하게 하는 글인 것 같아요. 예. 그리고 딴짓에 대해. 예. 뭐, 이런 제목도 있지 않을까요? 예. 무례한 사람에게 이거는 첫 번째, 첫 번째 유형이네요. 아무튼 이렇게 딴짓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게 되는, 딴짓에 대해서 무슨 말을 하고자 할까라는 호기심을 유발하는 제목인 것 같습니다. 다섯 번째는 역설형 그리고 의인화형입니다. 제목을 보고 처음에는 고개를 갸우뚱하지만 왠지 그래서 읽어보고 싶은 묘한 매력이 담긴 제목이다. 당신은 일하기 싫은 게 아니다. 하고 싶은 거 하고 살라는 달콤한 거짓말에 속지 마라. 엑셀은 거짓말하지 않는다. 등이 이와 같다. 이 또한 일상의 통찰이 필요하다. 뻔한 것들을 비틀어 볼 줄 알아야 하고 사물이나 현상에도 내 느낌과 감정을 이입할 줄 알아야 한다. 그렇게 하면 글 제목은 물론 생각지도 못한 글 여러 편이 탄생할 수 있다. 네, 제목이 좋으면요, 굉장히 여러 글을 쓰게끔 만드는 그런 동기부여를 하는 것 같아요. 사실 저자가 여러 방식으로 일을 하고 있지만 결국 이 작가가 말하고 있는 제목 짓는 법은, 예, 뭐랄까요? 그러니까 일상을 비트는 것, 평범한 것들, 원한 것들을 비트는 방법으로 사람들의 글 읽기를 유도하는 그런 제목들인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패러디형이 있습니다. 저도 많이 쓰는 방법인데요. 예, 다른 책이나 드라마, 영화의 제목 또는 명대사와 명언 등을 패러디하는 유형이다. 이러한 제목은 익숙할 뿐만 아니라 아이디어가 듬뿍 들어간 참신함이 느껴지기 때문에 독자들의 선택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 글 써놓은 건 없지만 책은 내고 싶어. 진짜, 진짜 읽고 싶어지지 않나요? 진급 누락의 추억, 살인의 추억을 따왔네요. 실망해도 괜찮아. 레이캬비크. 관심을 받으려는 자, 그 무대를 견뎌라 등의 제목이 이에 속한다. 예, 뭐 이를테면 영화 제목 중에 뭐 당신이 잠든 사이에 뭐 이런 제목들로 글을 써본 적도 있고요. 아무튼 예, 뭐 오징어 게임처럼 뭐랄까요? 어떻게 쓸 수 있을까요? 글쓰기 게임 뭐 이런 식으로 쓴다든지. 네. 신마일님은 패러디형이 제일 마음에 드시는 것 같아요. 네. 이런 것들은 영화 제목이나 예, 대중가요 제목이나 드라마 제목, 뭐 눈물의 여왕, 뭐 이런 식의 글쓰기의 여왕 이런 식으로 비틀어서 제목을 지을 수 있겠죠? 네. 오늘 알려드린 여섯 가지만 잘 활용해도 여러분들의 글의 제목을 짓는 데는 크게 어려움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근데 저자는 한마디를 더 붙입니다. 그러나 역시 제목을 잘 살려내야 하는 게 바로 글 쓰는 이의 본분이다. 제목에 이끌려 글을 읽었는데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모르겠고 내용이 빈약하면 오히려 읽는 사람들의 실망감은 더 커진다. 실제로 브런치 글 제목이나 책 제목을 보고 글을 읽었다가 실망한 독자들은 해당 작가의 작품이나 책을 다시 찾지 않는다. 즉, 제목 하나에 기대기 위해서 제목을 잘 지어야 한다는 게 아니라 오히려 제목으로부터 풍부하고 단단한 글을 써내려가기 위해 제목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네, 어, 제목보다 정말 중요한 건 그 내용이겠죠. 제목에만 공을 들이고 내용에 소홀할 분은 없으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여러분 오늘 내용은 어떠셨나요? 예, 월요일이기도 하고 또 여러분 또 힘들게 또 하루를 시작하시는데 가벼운 내용을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최근에 그 글쓰기와 아울러서 달리기를 하고 있는데 죄송합니다. 네, 지금 한 달 반 정도 달리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런데이라는 앱을 통해서 달리기를 시작했는데 처음에 한 1분 달리고 2분 걷기를 하다가 지금은 어제는 총 28분을 쉬지 않고 달렸네요. 예, 이렇게 꾸준함의 힘이 가진 위력을 다시 한번 새삼 절감하게 됩니다. 이 방송도 벌써 50일 차를 맞았습니다. 네, 여러분들 글쓰기든 달리기든 인생의 일부이고 그 삶의 가장 지혜로운 방법은 저는 스몰 스텝이 아닐까 싶습니다. 작게 시작해서 꾸준히 하는 것. 제가 달리기를 하다 보면 그 보이스 코칭이란 게 있어요. 그래서 달리기를 할 때, 이어폰을 통해서 끊임없이 달리기를 독려하는 그런 보이스 코칭이 이제 런데이라는 앱의 특징인데요.
그 보이스 코칭이 가장 많이 하는 말이 무리하지 말라입니다. 예, 페이스를 놓치지 말라라는 말을 끊임없이 하거든요. 왜냐하면 무리하지 않고 꾸준히 달리면 더 오래 달릴 수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고 저도 그것을 실제로 경험했습니다. 글쓰기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한 번에 잘 쓰려고 하지 않고 꾸준히 꾸준히 쓰는 것. 근데 그게 혼자가 힘드니까 저희가 같이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 꾸준히 작은 짧은 글 한 편을 쓰는 것으로 하루를 시작하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저도 제가 매일 쓰는 글들을 꾸준히 공유토록 하겠습니다.